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자산 운용사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시면 펀드 상품 가입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운영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개인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대표님은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는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전혀 아니었고요. 그때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었고 네. 디자인이나 뭐 미술, 사진, 건축, 도시 이런 것들의 수업들 많이 쫓아다녔었고요. 그런 다양한 학과의 수업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학점 관리를 잘 못해서 가지고 나름 배우는 거에 만족하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공부라는 하나만 보고 성적만 보고 살았던 사람에서 이제 조경학과에 와서 저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벗겨내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지내고 또 저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랬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만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방학 때 처음 농활을 가는 때였습니다. 다들 이제 농활을 가기 위해서 모여 있었는데요. 가을에 조경전을 하는데 포스터 그릴 사람을 손들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활 가면 너무 덥고 힘들 것 같아서 또 그리고 또 제가 디자인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조경전 포스터를 제가 그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건 농활 갈 걸. 백지를 바라보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걸 만들어낼까 하다가 만들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그때 저도 이런 재능이 있구나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혼자서 만드신 거예요? 네, 평가가 좋아서 굉장히 뿌듯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티셔츠도 만들었고요. 아, 그러면 그런 학창 시절을 거치시면서 부동산업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와 과정이 좀 궁금하네요. 학교를 졸업하고 공군 장교로 군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도시공학과에 91학번 선배님이 계셨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의 꿈을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조경학과를 나왔으니까 조경 설계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아주 강하게 저한테 추천을 해주신 게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단순히 조경, 건축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인턴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실 때 해외 다른 도시들과 뒤지지 않는 그런 멋진 도시를 만들 것이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셨었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 도시도 많은 변화를 거쳐왔는데 현재 시점에서 그 꿈이 얼만큼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아직은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펀드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그 개발업체나 회사들은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운영할 것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저는 모여서 현재 그런 저희가 보는 선진국의 좋은 도시가 모습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한국에서는 당시에 분양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짓고 나서는 이제 손을 터는 이제 그런 형태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펀드를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잘 만들 수밖에 없고 또 잘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둘씩 모이면 좋은 도시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뭐 기억에 남는다거나 너무 힘들었다거나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저의 자식 같은 프로젝트들이긴 자식 하지만 같은. 최근에 했었던 타임워크 명동이라는 건물인데요. 원래는 이제 서울 신탁은행의 본점으로 지어진 건물을 분양이 실패해서 그거를 이제 건설사가 떠안고 있던 거를 저희가 산 건데요. 어떤 컨셉으로 갈까를 고민하는 때에 어떤 건축가님을 만나게 됐었어요. 근데 그분이 해준 얘기가 지금 이 건물의 가장 특징인 부분은 그 앞에 있는 한 800평 정도의 공간이 명동에는 굉장히 드문 오픈 스페이스다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여기서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공유정원 업체를 만나서 같이 그 공유정원을 만들었었어요.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단순히 휴식하고 조경을 구경하고 그런 게 아니라 훌라춤을 배우기도 하고 요가 클래스도 하기도 하고 희귀식물에 대한 마켓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표직까지 역임하셨던 이지스 자산운용이 현재 총 운용 자산이 20조가 넘는 국내 1위, 아시아 2위의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업계를 선도하고 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은 저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회사와 그리고 경영진들이 도와줄 수 있을지 그거를 항상 고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철학이라기보다는요, 저희 창립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영진 분들이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고 그게 저는 맞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조경학과 또 부동산 개발의 어떤 접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임워크 명동의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요. 그때 저희가 그 공간에 관상과 또는 휴식의 조경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공간, 또 꼭 찾아가고 싶은 공간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단순히 저는 건물과 조경의 어떤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경험으로서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걸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기후 변화가 또 화제인데 또 앞으로 조경과 관련해서 부동산업의 변화를 예측하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사실 기후변화는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 점점 다가오는 걸 여러분들도 많이 뉴스나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의 가장 중요한 이제 화두 중에 하나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0% 절감하고 2050년까지는 제로로 만드는 게 전 세계적인 과제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개발하고 저희가 사는 이 건물이 전체 탄소 배출의 한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그런 과정 중에는 태양광이나 다양한 이제 친환경 기술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도시 측면에서는 저는 조경이 분명히 그 건물과 건물 주변의 도시를 좀 더 컨트롤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그런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직장인 선배로서 아니면 한 회사의 대표로서 그런 학생들께 조언해드리고 싶은 게 있을까요? 이 업은 되게 특이한 게 어떤 특정한 전공자에게 메리트가 있는 전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 경영, 지리학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공학의 분야에서도 많이들 도전해주고 하는데 그만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또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내가 여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누구나가 도전할 네. 수 있는 매력적인 분야군요. 매력적인 분야. 자, 저희가 누구에게나 드리는 오늘의 공통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요. 조경학과에 갓 입학한 과거의 자신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준호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과외만 하지 말고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고 세상과 부딪혀서 더 배우려고 노력을 해라.